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패럴럭스 이펙트 5번째 시간이 될 거고요. 제이커리 시간이 되겠네요. 요번에 만들 거는 나타나기 효과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 요거 패럴럭스 효과에서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이런 효과를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죠? 이렇게 스크롤 해주게 되면은 하나씩 나오게 해주는 효과.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따라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드는구나, 별거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제 사이트에 오셔서 여기 5번째 jQuery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소스 그대로 또 복사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쪽에다가 소스 복사하셔가지고 그대로 넣어 주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CSS도 넣어 줄 건데, 사실 이 사이트는 거의 CS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SS라고 생각해서 다 복사하면은 안 되고 CSS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CSS 다 복사해서 넣어 주시고요. 넣어 주신 다음에 요것만 지워 줄게요. 이 부분, 여기 애니메이션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지워 주겠습니다. 저것만 지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부터 먼저 작업을 해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고, 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작업해 줄 거고요. 이제 메뉴의 역할은 조금 작아지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서, 여기 메뉴는 선택해서 컨트롤 D 누르시면 메뉴만 선택이 되고 S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죠? 얘는 크게 이제 역할이 없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파란 앱의 LI에 여기 패딩 있잖아요. 여기를 오피스 정도 빼주고, 네, 이렇게 작업해주면 저렇게 되네요. 이상하네요. 그죠? 위드 값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위드 값을 30 이렇게 넣어줄까요? 네, 저렇게 그냥 동그랗게 저런 식으로 마무리 줘줄게요. 그죠? 거슬리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코딩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코딩을 들어갈 거고요. 스크립트도 복사는 해와야 되겠죠. 이쪽에 가서 스크립트, jQuery는 라이브러리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는 이쪽에 가서 스크립트, 요것만 갖고 오시면 될 거예요. 그죠? 저 여기만 갖고 와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이쪽에다가 달러 표시해줘서요, 윈도우에 브라우저에 스크롤 했을 때 이쪽에다가 실행문 하나 써줄 거고요. 이렇게 한 문장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스크롤 탑 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롤 탑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윈도우에 스크롤 탑 값을 구할게요. 스크롤 탑 값 구해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됐죠? 스크롤 탑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출력용 하나 만들어 줄게요. 출력용 하나 만들어줘서 여기다가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출력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어딥니까? 여기 있네요. 파라스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여기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팬한테 텍스트로 스크롤 탑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소수점이 생기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패스 인트 넣어줘서 여기다가 정수로 반올림해서 뽑아줄 거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네, 여기 나오죠? 스크롤 탑 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면은 이쪽에 우리 오프셋 값은 이제 요 문서에 오프셋 값 여기라고 했잖아요. 오프셋 값 구해서 스크롤 값이랑 비교해서 쇼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 품문을 써서 스크롤 탑 값이 각 섹션 있죠. 달러 표시해준 다음에 각 섹션 ID, 여기다가 ID
섹션 1 SECT야 요게 섹션 1에 오프셋 값을 구해서요. 오프셋의 탑 값을 구해서 얘가 섹션의 오프셋 값보다 스크롤 탑 값이 크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달러 표시해줘서 여기다가 섹션 1에 여기다가 add class 해줘서 show 붙여주면 끝이죠. 그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오프셋 값과 스크롤 탑 값 당연히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을 비교했을 때 스크롤 값 커지면 show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스크립트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노가다로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 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쓰는 법을 익히는 게 스크립트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7번 이렇게 작업해 주고 8번 그 다음에 9번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과 바로 확인해 볼게요.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검사로 확인한 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섹션 1이 다 있잖아요. 스크롤 해주면 쇼 붙었죠? 두 번째 거 붙고, 그죠? 여기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붙었죠.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작업해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CSS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엄청 쉽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스크립트로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CSS로 처리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저런 부분도 다 움직이는 것도 스크립트로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배우긴 하겠지만 스크립트로 최대한 처리해주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것들은 CSS로 해줄 수 있으면 CSS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에 나타나기라고 작업해줘서 스크립트는 저 부분만 설정해주면 끝나는 거고요. 여기다가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컨텐츠 아이템 있죠? 컨텐츠 아이템 한 번에 나타나기. 컨텐츠 아이템에 더 어떻게 해줬어요? 여기다가 오페시티를 0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뭘 붙였어요? 쇼를 붙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뭐라고 해주냐면은 여기에 쇼라고 작업했을 때 오페시티를 1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트랜지션 걸어서 여기다가 모든 영역에 0.1초라고 했는데 1초라고 작업해 줬네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끝나죠. 그죠?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리플레시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스크롤 했을 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확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그런 효과는 왜 생기냐면 이쪽에 봤을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오프셋 값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요 박스의 오프셋 값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데 요게 스크롤 탑 값은 여기랑 여기에 있는 값이랑 스크롤 탑 값이 여기 같다라고 작업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크롤 값이 여기에 보시면 스크롤 값이 여기에 크거나 스크롤 값이 여기보다 크다라고 작업해 줬어요. 크다라고. 그래서 커지는 영역이 지금 보면 607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의 값이 여기 스크롤 탑 값 이것보다 커질 때 그때 나타나게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 부분에 오프셋 값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딱 닿았을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딱 닿았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왔을 때 오프셋 값이 여기 왔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 오프셋 값이 여기 왔을 때 이때 어떻게 해줘요? 이때 나타나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크롤 값이 있으니까는 여기 전체 하이트 값이 1000이라고 치면 반 정도가 5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을 스크롤 탑 값에다가 빼주거나 더해주면서 약간 수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어서 여기 스크롤 탑에다가 여기다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딱 뭐 플러스 500, 400 이렇게 작업해 줄 수 있는데 플러스 400 이렇게 작업을 해 줄게요. 그죠? 400을 더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해주면 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이쯤에 나타났었던 거죠. 보면은 네, 여기서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400이라고 쓰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보는 디바이스랑 저라 보는 디바이스는 틀리기 때문에 하이트 값이 틀리기 때문에 평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윈도우의 하이트 값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반 정도 값만 더해줄 겁니다. 그럼 정확히 반이 되겠죠. 어느 디바이스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딱 반이 됐을 때 나오나요? 네. 여기 반이 됐을 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거고, 만약에 내리는 스피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더 아예 반을 주지 않고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예 하이트 값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좀 내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게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내려가는 거는 뭐 나누기 2 해줘도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빨리빨리 내려주는 거는 나누기 2 안 하고 하는 거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타이밍을 좀 잘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서 맞춰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나타나는 건 작업했는데 조금 미지근한 것 같아서 여기다가 트랜스레이트 Y를 100픽셀 정도 작업해 준 다음에 트랜스폼 줘서 여기를 트랜스 Y를 0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 그죠? 그럼 살짝 밑에서 나오는 효과가 생기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서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원래는 위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한 번 더 올라오는 효과를 줘서 약간 움직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별로 티는 안 나요. 그죠? 별로 티는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스크롤 해주면 살짝 나오게 이렇게 작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죠? 근데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게 더 이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한 번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나타나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결국은 이 사이트는 CSS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여기다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도 역시 컨텐츠니까요. 컨텐츠 이렇게 하나 작업을 해 줄 거고요. 컨텐츠가 들어갈 거고, 그죠? 컨텐츠 아이템에 우선은 넘버부터 작업해 줄 거라서 여기다 넘버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랑 아이템에 여기에 쇼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두 가지 경우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넘버한테도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한테도 작업해 줄 겁니다. 타이틀. 물론 이렇게 타이틀. 물론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름이 이게 지금 다 길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컨텐츠 아이템에 컨텐츠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여기도 복사해서 컨텐츠 아이템 일로 갔네요. 뭐야? 해줘서 이쪽에 가서 여기도 쇼를 붙여줄 거고, 여기한테도 효과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워랩한테도 줄 거예요. 이쪽에 이미지 워랩 얘한테도 줄 거라서 이쪽에다가 이미지 워랩한테도 효과를 줄 거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한테도 쇼가 붙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 부분도 나오게 작업해 줄 거라서 DSC 이 부분도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작업해 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이렇게 작업해 주면 개별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간단하게 우선 다 기본적으로 오페시티 0에서 1로 이렇게 하나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1로 작업을 해줄 거고, 그죠? 그래서 살짝 밑에서 얘도 나오게 해줄 거기 때문에 트랜스폼을 줘서 트랜스 Y를 200px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는 트랜스폼 줘서 트랜스레이트를 0으로 작업해 주면 제자리에 오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근데 여기는 넘버는 0.07이 표준값이라서 완전히 다 보이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작업해 주는 게 맞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트랜지션을 줄 건데 트랜지션을 주고 모든 영역에 1초 작업해 줄 거고 0.1초 뒤에 움직이게 작업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타이틀도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오죠? 네, 잘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게 해줄 거고요. 두 번째 타이틀도 얘도 다시 오페시티 0에서 그죠? 이쪽에다가 오페시티 1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에서 나오게 해줄까요? 트랜스폼 줘서 트랜스레이트 x에서 마이너스 100px 줄 거고요. 여기는 트랜스폼 줘서 트랜스레이트를 여기다가 0이라고 줄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줘서 작업해준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트랜지션을 여기다 줄 겁니다. 원본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살짝 시간차를 주기 위해서 0.3초 DS면 딜레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0을 지워서 이렇게 0은 보통 생략을 하죠.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확인해 보면 네 동시에 나오죠. 여기도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옵니다.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작업해 줬죠. 이렇게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미지 워랩도 한번 작업을 해주죠. 얘도 여기다가 오페시티 0으로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워랩한테도 1로 작업을 해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트랜스폼 써서 트랜스레이트를 줄 건데 우선 밑으로 나오게 작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200px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도 0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죠? 0은 px 생략하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면 다시 한번 트랜지션이 없으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요. 여기다가 이번엔 0.6초에서 시간차를 줄 거고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이미지 괜찮아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도 먼저 해줄게요. 얘도 오페시티 0 주고 그죠? 이쪽에 DSC 부분도 오페시티를 1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DSC에다가는 뭐라고 해줄 거냐면 트랜스폼 줘서 트랜스레이트 X를 작업을 해줄 겁니다. 얘도 마이너스 200px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여기도 트랜스폼 줘서 트랜스레이트 X를 0이라고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역시 뭐 넣어줘야 돼요? 트랜지션 효과 줘야 되겠죠. 얘는 0.9 정도 이 정도 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오 나쁘지 않아 그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좀 더 역동적으로 작업해주기 위해서 살짝 돌려볼까요? 여기다가 200 해줬는데 이미지 나올 때 로테이트를 30도 이 정도 살짝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미지 워랩 해줬으니까 여기는 원본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로테이트를 0 이렇게 작업해주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가 잘리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잘리는 걸 좀 방지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스키를 이쪽에다가 줄게요. 한 20도 정도 여기다가 다시 스키는 0 이렇게 작업해 주면 어떻게 나오나요?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살짝 잘리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 그죠? 잘리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잘리는 느낌이 나긴 하네. 이쪽에 몰랐는데 안 나는 거 아닌가? 그죠? 어쨌든 뭐 그렇게 나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확인해 보면 원본도 지금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요 이 애니메이션 줄 때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효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 주기 나름이에요. 그죠? 트랜지션 효과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뭐 짝수도 잘리는 부분이 있어서 짝수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짝수는 이쪽에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있는 거 그냥 쓸게요. 그래서 짝수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반대로 이쪽에다가 요거 짝수 영역은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으니까는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줘서 짝수 영역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2분이라고 붙인 다음에 엔티 차일드 붙여서 여기다 이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네, 잘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늦게 나온다 싶으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 컨트롤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요 값을 컨트롤 해주시게 되면은 확인해 봤을 때, 네,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타이밍을 이제 맞춰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미지가 조금, 네, 이미지가 조금 뭔가 늦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Y에서 Y 줬고 트랜스 0, 그죠? 여기서 조금 얘가 늦게 나오는 감이 들어서 시간만 살짝 바꾸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4초 정도,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롤 하시면 되는 건데, 컨트롤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뭘 해줘야 되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좀 뭔가 밋밋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의 핵심은 이직 효과입니다. 여기다 이직 효과를 어떻게 중요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줬을 때는 리니어 값이 기본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지 아웃 효과라는 걸 줬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와서 확인해 보시면 느낌이 별반 차이는 없죠. 그래서 속도감이 저는 이펙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미지 들어가는 곳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워랩에 가서 이쪽에 보면 이지 아웃 효과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스피드가 나오죠. 이걸 큐빅 버지니어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곡선 같은 것들을 내가 컨트롤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틀려요. 그래서 제 거 원본에 가보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요 효과를 줘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요거 이지 아웃 효과, 기본 효과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큐빅 버지니어 쓰는 걸 저는 추천해요. 그죠? 속도감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그죠? 아까랑 좀 느낌이 좀 틀립니다. 사뭇 틀려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진 효과를 꼭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안 주면은 약간 뭔가 양념이 빠진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주셔가지고 효과를 좀 더 퀄리티 있게 작업해 주는 게 좋아요. 그죠? 큐빅 버지니아 그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 사이트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좀 거슬립니다. 뭐가 거슬리냐면 이렇게 효과를 다 줬어요. 효과를 줬는데 스크립트가 좀 거슬리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9개 쓴 거, 요거를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크립트 할 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쓴 거 있죠. 이거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한 문장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거는 뭘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펌을 써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펌을 써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스크립트의 펌은 가장 기본입니다. 처음에는 이 펌을 쓰는 문법 있죠. 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뭘 모르겠다. 그러면은 100번 쓰세요. 100번 쓰면 익숙해지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어색한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모든 언어들이 처음 배울 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작업해 줄 거고, 여기 개수는 9개라고 해서 9라고 써도 되지만 이런 거 쓰는 거 딱 정해져 있는 숫자 쓰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항상 변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결국은 얘는 뭐예요? 컨텐츠 아이템의 개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컨텐츠 아이템의 개수 렉스 좀 길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9개가 나오겠죠. 1부터 9까지 반복이 될 거고요. i는 플러스 이렇게 해서 포문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반복되는 구조 요거를 이쪽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저렇게 지금 9개 쓴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포문으로 바꾸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9 대신에 뭘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i 값 넣어주면 처음에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해서 섹션 1부터 9까지 들어갈 거고, 여기도 플러스 i 해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노가다로 썼던 거를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2, 30줄 쓰는 것보다 이게 쓰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면 작동 잘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문으로 쓰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문장 같은 걸 포문으로 잘 돌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쓰진 않고 jQuery에서는 이치문을 써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for each 쓰시면 되는데 여기 jQuery니까 이치문으로 쓸게요. 그럼 이거를 포문을 이치문으로 변경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치문을 쓰려면 공통적인 요소가 뭐였냐면은 여기 컨텐츠 아이템 있죠. 그죠? 컨텐츠 아이템한테 each라고 작업해 줄 거고, 이거는 for each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each라고 써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 설정해 줄 수 있죠. 화살표 함수 쓸 수도 있지만 jQuery에서 화살표 함수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이 each 메서드는 이쪽에다가 여기에 인자의 값에다가 데이터를 써주면 뭐가 나오죠? 이거 앞에서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콘솔 로그로 확인하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 값 확인한 다음에 무슨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검사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숫자가 나오니까 인덱스가 맞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인덱스가 필요하죠. 여기서도 i가 뭐예요? 결국 인덱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또 여기 똑같이 뭐 해주시면 돼요? 스크롤 탑 값을 뭐보다 커야 돼요? 각 섹션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쪽에서는 컨텐츠 아이템을 의미하는 거죠. 컨텐츠 아이템의 오프셋 탑 값을 구해서, 그죠? 여기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에 add 클래스 붙여줬잖아요. 각 섹션에다가 add 클래스를 붙여줬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 작업을 해줬잖아요. 그죠? 작업을 해줬죠. 스크롤 탑에다 컨텐츠 아이템의 오프셋 값을 구해야 되는데, 컨텐츠 아이템이 9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컨텐츠 아이템의 스크롤 값에서 내가 현재 위치에 있는 컨텐츠 아이템 값의 오프셋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this를 써줄 겁니다. this는 내가 어느 영역에 똑같은 버튼이 있을 때 사용자가 어느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버튼의 타겟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는 컨텐츠 아이템이 9개 있으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오프셋 값을 구해서 스크롤 값 계산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달러 표시 this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그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뭐 해줄 거예요? show를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show를. 그죠? 약간 for문하고 for each문은 차이가 있죠. 그죠?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for each를 써서 작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인식하죠? 이렇게 잘 인식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메뉴 부분 요거까지 마무리 해준다라고 치면 달러 표시해줘서 메뉴는 이쪽에 위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파란 앱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에 가서 파란 앱이한테 UL에 있는 li한테 EQ, 여기서 이제 인덱스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 번째 섹션에 있으면 세 번째 버튼한테 뭐 해줄 거예요? add 클래스 active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기존에 있던 형제들한테 여기한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서 액티브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면 되죠. 어차피 반복적으로 하니까요 조금씩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죠? 반복적으로 하니까 분명히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을 거예요. 스크립트를 할 때 하나만 완벽하게 이으면 나머지들은 다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외워놓은 상태에서 그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여기다 살을 붙이고 뭐를 하게 되면 스크립트가 만들어지고 재밌습니다. 그죠? HTML/CSS보다 스크립트가 더 재밌어요. 나중에 해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번호까지 딱 맞춰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번호까지 가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안 돼 있어요? 네.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이동하는 게 안 돼 있죠. 그거는 이제 뭐 4번에서 보시게 되면, 4번 걸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클릭해 주는 거. 요거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쪽에다가, 메뉴에다가, 요거 딱 하나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 것까지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지나갔을 때 한 번만 저는 작업하게 해줬거든요. 한 번만 작업하게 해줬는데 다시 또 작업하고 싶다라고 해주면 S문을 써서 이쪽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걸 리무브 해주시게 되면 요거 해당되는 값이 아닐 땐 지워지니까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죠? 달러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해줘서. 근데 저는 이런 게 별로 싫어서 지저분해져가지고 싫어서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갔죠? 다시 3번에 가면 다시 갔다가 4번에 갔다가 다시 가고 다시 4번에 가면 또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저는 안 할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쪽 부분도 끝났습니다. 그죠? 네, 여기 jQuery 부분도 끝났어요. 그래서 나타나기 효과, 네, 별거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건 질문 달아주시면 되고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작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